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3주 전의 경고입니다. 이 소방당국이 30여 명 사상자를 낸 이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에 앞서 두 차례나 회사 측에 인명피해 위험을 경고했고, 특히 사고 3주 전에는 대형 수화기 설치를 권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어제 해당 공장과 회사 대표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언행 조심하라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늘 당권 주자들에게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특히 언행에 각별히 조심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부 주자들 사이에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판이 오갈 정도로 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황 위원장은 당 선관위에 엄정한 집행도 당부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상속세 개편 공식화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우리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았다면서 상속세 완화안을 다음 달에 만드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최대 주주 할증과 가업 상속 공제, 유산 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강론 가운데 어떤 부분을 바꿀지는 의견을 더 듣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김동연 좌표찍기입니다. 민주당 친명 강경파인 민영배, 양문석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는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했을 뿐이며 검찰을 반박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 것처럼 비판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 애정편지 추문의 끝입니다. 교사단체인 한국교총의 박정현 회장이 방금 전 사퇴했습니다. 이 44살인 박 회장은 지난 20일 교총 77년 역사상 최연소로 당선이 됐지만 2013년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할 때 제자에게 나의 여신님,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는 등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회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농구 스타의 고소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최고 스타인 허웅 선수가 전 여자친구를 공갈 및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농구 대통령 허재의 장남인 허웅은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2021년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그 후로 교제 기간 동안 2번 임신하고 낙태했던 것을 빌미로 3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당권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서 이 분위기가 달아오르다 못해서 과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희룡 후보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 수위가 아슬아슬해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왔을 정도로 직설적이고 아주 강도가 높았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법무부 장관 한 것이 전부라면서 이 한 후보의 이력과 경력을 깎아내렸습니다. 또 수사검사가 이렇게 정치적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대통령으로 당대표로 직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도 했는데요. 앞서 원 후보는 저희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검찰 수사만 하다가 국정 운영으로 직행하는 사례는 윤 대통령 한 번으로 끝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한 후보를 향해 좀 더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낸 겁니다. 그러면서도 원 후보는요, 이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건 국민이 불러내고 하늘이 만든 경우라면서 자신은 당시 경쟁자였지만 정권 교체에 성공했기 때문에 친윤이나 반윤이 아닌 이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다는 뜻에서 창윤이라고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검사 하다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법무부 장관 한 게 전부인데 저 대통령 직행하고 당대표 직행하는 거요? 우리 윤 대통령 한 분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게 윤 대통령은 되신 거 아니에요? 수사 검사하다가 바로 그건 국민이 불러내고 조국과 추미애가 만들어줬고 자치해서 탄핵의 그 상처를 다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모셔온 거죠. 저도 경쟁자였지만 예. 정권 교체에 성공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친윤 반윤이 아니라 저는 윤석열 정부를 만든 창윤입니다. 친소관계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한동훈 장관입니다.
원 후보, 한 후보 주변인을 저격하면서 총선 당시에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꺼내들었던 그 논리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이래저래 원 후보가 친윤 측하고 교감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방증으로도 보입니다. 네, 원 후보는 한 후보가 이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면서 당내에 아무 공감대가 없는 인물을 독단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밀어붙이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을 한 게 이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서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후보 정무조언그룹에 이 김경률 전 비대위원 등이 포함됐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한 후보의 정치적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흡사한 주장입니다. 원희룡 후보는요,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후보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거 이걸 언급하면서도 상당히 직설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홍준표 시장을 배신하고 간 사람들을 시켜서 전화로 틱틱거려가지고 무슨 검찰에서 소환하듯이 했다면서 자신은 홍 시장과의 면담 성사를 위해 여러 번 전화하고 물밑에서 밀사를 보내고 노력을 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후보가 윤 대통령과의 갈등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전부 수직 관계로 지시하는 이 부하 관계나 자신을 추종하는 팬들과의 관계에서만 인생을 살아온 건지 당대표 이전에 인간관계나 부부싸움도 먼저 손 내밀고 자세를 낮춰야 오해를 풀 수 있는데 그런 인생 경험을 안 겪어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원 후보는요, 이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일 때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구속에 실패한 거 이걸 지적하면서 역시 상당히 거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원 후보는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한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를 잡아넣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제 이 경북 구미시 당협 간담회에서는 당원과 국민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아직도 이재명을 쳐넣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당대표의 첫 번째 할 일이 이 전 대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원희룡 후보의 거친 발언에 민주당은 즉각 대놓고 야당을 탄압하는 폭언이다라면서 충격적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원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당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표현이 거칠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원 후보는 표현이 거칠었다고 얘기를 했지만요, 이건 표현의 문제로 그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비판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 범죄 혐의자를 단죄하는 건 검찰과 법원 몫입니다. 그런데 원 후보가 여당 대표가 돼서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노골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사법에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실언을 했다는 비판, 자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든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수록 주자들 간의 공방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 발언이 거칠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한 후폭풍 역시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열린 이 비대위 회의에서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요, 이 당권 주자들을 향해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특히 언행에 각별히 조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숙한 당내 민주주의를 우리가 보여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사랑을 모을 때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특히 언행에 각별히 조심을 해주시면서 친윤계는 유력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후보 견제를 위해서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의 연대설에도 점차 시동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원 후보가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러면서 처음 공개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나경원 후보는 아직까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친윤계로 꼽히는 유상범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나경원, 원희룡 후보 모두 친윤계 지원을 받는 친윤 후보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을 꺼내들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원희룡 후보는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이든 열려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또 오늘은 친윤계 이양수 의원이 지금부터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연대 가능성을 꺼내는 건 다소 빠른 감이 있다면서도 그리고 선거 막바지에 가서 물밑에서 시도해보는 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제 나온 원희룡 후보 목소리와 그리고 오늘 나온 이양수 의원 목소리 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께서 특히 이 나경원 후보와 서로 척지지 말고 서로 잘 협력하고 좀 힘을 합쳐서 가라.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자기가 이것저것 계산하고 자기가 판단하면 실수를 할 수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옆에서 해달라. 어떤 길이든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려나가지 않을까라고 있고요. 저는 무엇이든지 열려 있습니다. 콩이 10번 도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부르는 게 낫다듯이 둘 다 이제 호박에 해당하는 큰 이제 몸집들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굴러가지고 표를 많이 획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합 같은 거는 나중에 그것도 물밑에서 좀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투표 직전이라든지 네. 아니면 결선 투표 상황에서라든지. 하지만 나경원 후보는 어제 저희 TV조선에 출연해 선거에만 집중하겠다며 연대설에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후보는 물론 윤 대통령과 가까운 걸 내세우는 원희룡 후보도 싸잡아 비판을 했습니다. 나 후보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쎄 시작도 안 했는데 단일화부터 이야기합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저는 나왔습니다. 사실 윤 정부 성공에 있어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대통령과 가까워서 독립하지 못하는 모습도 안 좋고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후보는요, 언론 인터뷰에서 나경원, 원희룡 연대설에 대해서 이건 정치공학적이고 또 기술적인 분석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또 친윤계를 향해서 나를 세우면서도 자신을 향한 견제구 하나하나에 반응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어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친윤계 인사들을 향해 총선 당시 자신이 거야에 맞서 싸우자고 하면 도와주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 최일선에서 싸울 때에도 몸을 사리며 잘 나서지 않았다고 꼬집었고요. 그러면서도 총선 때 자신을 겨냥해 원톱으로만 뛴다고 비난하는 등 이 내부 공격을 할 때는 대단히 잘 싸워서 놀랐다며 이렇게 잘 싸우는 전력이 있으니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과 해볼만 하겠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후보는 나를 공격한 사람이 워낙 많고 하나하나 그렇게 반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앞서도 거듭 자신은 야당 폭주를 막는 데 공격력을 쓰고 내부에서 계파를 나누기보단 친국회, 친국가를 지향하겠다고 강조했었는데요. 앞서 나온 한 후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다른 후보나 또 관계자들이 저를 비방하더라도 비방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차피 함께 우리가 좋은 정치 해야 돼,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해야 돼 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공격력, 그건 나중에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을 때 쓰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의 친소관계가 계파의 기준이 되는 것을 참 후지게 생각합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전 친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친국민 해야 되고 친국가 해야 되고 친국민의 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친윤계와 한 후보 간의 이런 대립각이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한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요, 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또 분명히 밝혀서 친윤계가 또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원칙적인 수준의 응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해병대원 특검 주장에 이어서 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용산을 자극할 수도 있는 민감한 주제에 입장을 낸 것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겁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먼저 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지만 검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런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하고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요,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이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면서도 이 검찰이 법 앞에 평등을 유념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오늘 공식 선거운동 돌입 후에 첫 지방 일정으로 대구를 찾고요. 내일은 부산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도 텃밭인 영남권 표심 잡기,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오늘 오후부터 대구에서 열리는 당원 간담회에 차례로 참석할 예정이고요. 내일은 부산으로 이동해 영남권 당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어제 부산을 찾았고 원희룡 후보 역시 사흘 연속으로 대구 경북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부산으로 이동
통해 영남권 표심을 공략합니다. 이처럼 당권 주자들이 이 영남권 구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건 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가 80% 반영이 되고 전체 당원의 약 40%가 영남권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선 지난 총선에서 나왔던 영남당을 탈피해 수도권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만남도 조율 과정에서 변수가 생겼다는 이유로 연기를 하면서 보수 텃밭에 어대한 당심 기류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해병대원 특검을 받겠다는 건 정치인이 아니다. 더 공부해야 한다며 한 후보를 비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홍 시장 등의 영향력이 이 당원 표심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반박도 나옵니다. 한편 윤상현 후보는요. 어제 인천 강원 지역 출마자의 의견을 듣는 총선 백서 특위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총선 백서 출간을 전당대회 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한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윤 후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총선 백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뭐 대통령이 잘못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명명백백하게 그걸 다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백서 출간 시기에 대해서도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전당대회 이전에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전당대회 후보들이 논쟁할 수 있는 그런 바탕 위에서 뭔가 혁신을 하고 비전의 발표가 되는 거지. 원희룡 후보 지금 뭐 친윤이 배후에 있다, 친윤과 손을 잡았다 이런 지금 관측이 많죠. 그런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공격, 어떻게 보면 거칠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대표 경선에 본격적으로 들어섰으니까요. 저는 뭐 경쟁 양상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봤고요. 그러나 이제 원희룡 후보가 지금 거칠다 이런 이제 일반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뭐 조사 결과나 뭐 당내 흐름 그리고 초반은 어대한 분위기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후보는 뒤늦게 이제 뛰어들었단 말이죠. 아마 본인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추격자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약간은 또 뭐 초조함도 있고 뭔가 여기서 좀 그 한꺼번에 만회를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거의 그 위험수위를 넘나들 정도의 전 전략적 도발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그 정도를 월등하게 뛰어넘어서 무슨 문제가 된다. 그럴 정도라면 몰라도 그냥 뭐 과열로까지 볼 정도는 아닌 것 아닌가. 흔히 그 어떤 경쟁 국면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아직까지는 뭐 과열이다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경쟁 양상은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모습이 지난 총선 개항 선거구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원희룡 당시 후보가 함께 다녔던 모습들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랬던 두 분이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굉장히 거친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또 국민들께는 또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어대안의 기조가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균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원희룡 전 장관의 노력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친윤 대 비윤, 나아가서는 친한 대 반한의 기류로 이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판이 결국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전당대회에서 과연 어대한의 기류를 어느 정도까지 꺾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쟁점으로 봐야겠습니다. 네.